안녕하세요. 우리집TV의 권부장입니다. 금일은 2020년 개정될 세법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스토지 범위가 조정됩니다. 두 번째로 고가 겸용주택의 과세가 조정되고요. 세 번째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네 번째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스토지 범위의 조정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스토지 범위는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입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바깥은 주택 정착 면적이 10배인데요.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도시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바깥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수도권이 5배에서 3배로 줄었고요. 수도권 바깥은 그대로 5배입니다. 도시지역 바깥도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결론적으로 수도권 지역만 5배에서 3배로 줄이겠다는 건데요. 개정 이유를 보시면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 부스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세금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고가 겸용주택의 과세의 조정인데요. 현행법을 보시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소득 금액 계산 시에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연면적이 나머지 부분들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계산했습니다. 근데 개정안을 살펴보시면 주택이든 주택 외의 부분이든 연면적과 무관하게, 이 부분이 포인트죠. 무관하게 크던 작던 무조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용주택이라는 건 하나의 건물이 주택이나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주택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상가주택 같은 것들이 있죠. 1층의 상가, 2층, 3층, 4층의 주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겸용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정 이후로는 9억 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라고 써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1번 개정과 같이 세금 많이 걷겠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여기서 현행법을 살펴보시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에서 대상은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입니다. 여기서 소형주택이라고 말하는 건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6억 원 이하 두 가지를 만족했을 때인데요. 단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 이내일 때 적용을 받긴 합니다. 감면율은 임대 기간에 따라 단기 임대는 4년, 장기 임대는 8년 이상, 감면율은 30%, 75%를 감면받았는데요. 원래 올해까지 감면받을 예정이었죠. 근데 개정안으로 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은 연장해줬습니다. 대상은 동일하고요. 감면율은 30%에서 75%짜리는 50%로 감면율이 축소가 됐고, 적용기한은 3년 늘려줬네요. 개정 이후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을 적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권장하고 있는 요즘에 처음엔 너무 많은 혜택을 줬다고 판단을 했는지 세제 감면을 줄인다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그다지 마음에 드는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인데요. 현행법을 보시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은 3단계 단순 누진세율 체계로 계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는 2%, 9억 원 초과는 3%인데요. 개정안은 여기서 6억 원 이하는 동일합니다. 9억 원 초과도 동일하고요. 근데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 이 구간을 Y는 3분의 2 X-3으로 조정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부분에다가 내가 지금 거래하는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 5천에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3분의 2 곱하기 7억 5천만 원 마이너스 3을 하게 되면 이 Y 값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계단형으로 생겨있는 세계가 이런 식으로 사선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가 문제냐 보셨을 때 사실 제일 애매한 구간이 6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과 9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거래가 진행되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6억 1천으로 거래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억으로 매매가를 낮춰서 거래 시에 취득세가 1%면 600만 원이 되죠. 근데 6억 1000으로 매매 시에 취득세는 2%가 적용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1220만 원이죠. 무려 세금만 620만 원이 더 나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부동산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담합해서 실제 거래는 6억 1000으로 하고 계약서상에는 6억으로 기재해서 세금을 탈세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유행이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말해주다시피 모든 탈세의 원인은 이 현행법의 계단형 구조에서 오는 것이었는데요. 이 6억에서 9억 구간을 사선형 구조로 정확한 거래 금액대로 세금을 내게끔 개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약서의 금액을 수정해서 이뤄지는 탈세가 좀 많이 예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기 개정 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다시피 거래 가격을 조정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고 세부담을 합리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집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2020년 대박 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